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어 글을 써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실 일은 그와 헤어진 지 며칠이 지나고 일어났다. 20대부터 사귀어 온 유일한 애인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마치 부부처럼 익숙하게 대할 뿐 가정을 이루자고 말한 적이 없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프로포즈 받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니, 사귀면서 프로포즈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내비친 적이 없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말이 없으니 여자인 내가 먼저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다. 주변의 친한 선배나 지인들도 그렇게 말했다. 농담으로 우리 애기 좋아하는데 몇이나 낳을까? 라고 하면 그는 얼른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다. 나이가 들면 결혼하자고 하겠지 하고 조바심 내면서 기다린 지 10수년이 지나고 나는 40대가 되었다. 지인들은 나보다 먼저 결혼해서 이미 학생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난 지인들의 결혼식에 갔다. 온 날은 부러움에 혼자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 내서 물어봤다. 나랑 남은 인생 같이 살고 싶어. 나는 자기가 얘 유일한 남자인데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없는 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내가 바보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커피숍을 나와 버렸다. 사실 내가 더 좋아했던 연애가 맞다. 남들은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결혼 생활이 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와 반대였다. 나이만 먹은 내 첫 연애는 길었지만 끝은 너무 허무했다. 벌써 40대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사실 며칠간 거의 물과 주스 정도만 먹어서 그런지 주책 맞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다. 거의 가족 같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몸살을 앓았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죽조차 씹을 기운이 없어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냈다. 기운도 없으니 뭐 좋은 거 시켜 먹고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꿈만 같다. 배달 앱을 통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시켰다. 소화가 되던 말던 안중에도 없었다. 세수도 못하고 부스스한 얼굴로 급하게 배달시키다 보니 어느새 초인종이 울렸다. 감사합니다. 놓고 가세요 하고 크게 소리쳤는데 계산을 안 하셨어요. 카드 준비해 주세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에 뛰어 들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왔다. 문을 빼꼼 열고 카드를 주고 잠시 기다리는데 막내 동생뻘로 보이는 곱상한 청년이 서 있었다.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힘들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온 것을 생각하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배달 건수가 줄어들어 수입도 없을 텐데 말이다. 자세히 보니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잠깐 들어오세요. 시원한 물이라도 드릴게요 하니 쭈뼛쭈뼛 서 있다. 다른 배달 잡힌 거 없으면 땀 좀 식히고 가세요 하니 그럼 잠시 더위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온다. 화장실에서 손 씻고 오세요. 그리고 소파에서 쉬세요. 막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니
현관 앞에 헬멧을 살며시 벗어놓는다. 잠깐 본 사이지만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참 얌전하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예의도 바른 것 같았다. 물을 따라 주려고 유리컵에 정수기 물을 받고 있다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컵을 떨어뜨렸다. 청년이 부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하는데 당황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유리 파편을 밟게 되니까요. 빗자루 어디 있어요? 나는 베란다에 있다고 대답했다. 쏜살같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오더니 주방부터 거실까지 여러 번 비지를 해댄다. 거실에 세워진 청소기로 마무리까지 해주는 그에게 민망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발바닥 잘 살펴보세요. 혹시 유리 파편 밟지 않았는지.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플라스틱 컵에 물을 담고 수박을 잘라줬다.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그에게서 내가 쓰는 비누 향기가 났다. 내가 실수했는데 우리 집 청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신없었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손이 참 빠르네요 하고 웃었다. 그는 물을 마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공손하게 말하더니 일어나려고 한다.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그늘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 집에 있다가 콜이 잡히면 나가라고 했다. 그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그는 대학생인데 휴학 중이라고 했다. 3학년까지 다니고 휴학했고 자격증 준비하면서 잠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강의 비용, 유럽 여행 비용 모으려고 대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는데 콜이 잡혔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간다. 그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른다.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아쉬움이 들었지만 며칠 후 평상복을 입고 걸어가는 그를 보게 되었다. 아는 체를 했더니 반갑게 인사한다. 그는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날따라 친구와 약속이 있어 나름 예쁘게 꾸미고 외출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친구와 잠깐 밥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시원하게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좋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을 연 호프집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우리 집으로 왔다. 나보다 열 몇 살이 어린 그는 의외로 진지했고 대화가 잘 통했다. 오랫동안 사귄 남자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게 되었다. 그는 같이 유학 준비하던 여자친구에게서 대신당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그날 같이 있게 되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사실 너무 좋았다. 건강하고 진지한 그와 만남을 갖고 있는데 잘생기고 어린 친구라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 그는 내게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나는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내 또래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사귄 사람은 나보다 5살이 많았어요. 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막내 동생보다 더 어린 이 남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요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데 살짝 흔들린다.
아무 때나 자기 휴대폰을 봐도 된다며 잠금 장치도 하지 않는 이 어린 친구를 믿어도 될지 고민이 된다. 2년만 기다려달라고 취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그날 사실 너무 기뻤다. 10수년을 사귀고도 듣지 못했던 청혼을 어린 친구에게 받았으니 말이다.